없이 차 안으로 들어가 좌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슬쩍 집어서 슬그머니 가방 안에 넣습니다. 놔두면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지갑인가요? 밖으로 나와 아무 일 없는 듯 사라집니다. 평상시라면 창문이나 문이 닫혀있는 차량이라면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끼어지고 열려진 차 안에 있는 지갑에는 손을 뻗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진 창문 이론입니다. 1982년 심리학자 조지 켈링이 만든 것으로 사소한 빈틈 하나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작동해 점점 더 큰 범죄로 전염된다는 이론입니다. Just as a broken window left untended is a sign that nobody cares and leads to more broken windows, so disorderly behavior left untended is a sign that nobody cares and leads to fear of crime, increased crime, and urban decay. 일본 도쿄 외곽의 아다치구. 인구 16,000명이 사는 낙후된 소도시인 이곳은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무단 침입, 절도, 강도 사건 등이 26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후 주민들이 직접 순찰을 나설 정도가 됐죠. 그런데 최근 이 지역의 범죄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이 작은 가로등입니다. 여기 가로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보통의 백색 가로등이 아니라 푸른 빛을 뿜어내는 푸른 가로등이죠. 실제로 푸른 가로등으로 바꾼 2007년 이후 이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大人も安心してますし、犯罪もなくなったんでね、子供たちも安心ということですね。やはりこの防犯灯の青色の効果は想像以上に効果があったとみんなが喜んでおります。 일본에서 푸른 가로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나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으로 푸른 가로등을 단 뒤 범죄율이 30%나 급감했고, 그러자 언론과 인터넷에 화제가 되면서 일본 곳곳에 푸른 가로등 붐이 일어났습니다. 実際には実際の事例として、犯罪件数が減少傾向にあるというふうにはなっています。赤っぽい色合いよりもブルー系、青い光というのは、精神的に落ち着かせてくれたりだとか、あるいはその衝動を抑えてくれるようなそういう作用は実際にあります。 색깔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실험은 지금 색깔 실험이고요. 뒤에 보시면 보세요. 빨간 방 보이시죠? 예, 빨간 방. 네, 이쪽에 파란 방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방에 10명의 학생들을 번갈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났다고 생각되면 알아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20분을 맞추는 거죠. 먼저 빨간 방에 들어간 10명. 이 방에서 20분은 실제보다 더 빨리 지나갑니다. 온통 빨간색인 이 방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기 때문이죠. 실험 결과 14분에서 17분까지 평균 16분 만에 빨간 방을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어요. 어지러워요. 답답해요. 저 눈 아파요. 나오고 싶어요. 하지만 파란 방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20분이 지나도 차분하고 느긋합니다. 장난을 치고 잠도 자고 좀처럼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실험 결과 21분에서 27분까지 평균 24분이 돼서야 파란방울 나옵니다. 부드러워요. 느긋해요. 차분해지는 거 같아요. 차분해지는. 밝아요. 졸려요. 졸려요? 네. 방에 들어가는 순서를 바꿔가며 실험을 4번 반복해보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파란방에서는 되게 좀 분위기도 차분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빨간색을 보면 뭐 흥분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생리적 반응을 하는 색깔이고, 파란방은 정적이고 편안하고 아늑하고 하는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에너지가 따로 있단 말이죠. 색깔을 바꿔 범죄를 줄인다는 푸른 가로등은 색채 심리를 이용해 상황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작은 노력입니다. 가로등 하나를 설치했더니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장소가 문제가 있다면 그 왜라는 문제가 아주 작은 거라면 작은 것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즐거운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우리는 내일 이곳에서 2학년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을 예고 없이 할 예정입니다. 실험을 함께 할 바는 2학년 2반과 4반. 그런데 하루 전날인 오늘 2반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수업을 합니다. 88에 다시 아이가 되어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떠먹지 못하니 어려운 이웃의 모습을 담은 5분짜리 짧은 비디오 한 편을 보여주는 거죠. 같은 시간 4반에서는 비디오를 보지 않고 평소와 같이 수업을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실험을 위해 내일 준비물로 용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드디어 모금이 시작됩니다. 어제 비디오를 본 2반과 보지 않은 4반에 모금함을 전달합니다. 저희 반은 나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가지고 모금이 크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는데요. 교육적인 효과로 충분히 모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들이 2반과 4반 교실에 똑같이 모금함을 들고 나타납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은 갑작스런 모금함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모금함에 돈을 넣어주세요. 마침 준비물로 용돈을 가져온 아이들. 예고 없는 모금에 주머니 속 돈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갈등을 하는데